역시 일단은 버티기에 나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실 학계에서 굉장히 이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 답변 중에 황당한 답변으로 꼽은 것이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논문 표절을 자동으로 걸려주는 카피킬러 시스템, 그거를 못 믿겠다라고 한 대목, 그 답변을 가장 학계에서는 황당한 답변으로 꼽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는 건데요. 자, 논란의 어제 청문회의 해명 들어보시죠.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하는 2007년 이전의 논문들이 있었기에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돌려봤는데 전혀 타당치 않은 10%를 겨우 넘는 2007년 이전입니다. 연구 윤리가 확립되기 전에. 오타까지 똑같이 했다. 역고가를 초래하고 근데 아이인데 레로 해서 초래하고 오타까지 갔다.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고요. 오타는 제가 챙겼어야 되고 꼼꼼히 체크했어야 되는데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논문에 표절을 걸려주는 카피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 때 이 카피킬러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표절 논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카피킬러로 이 논문의 표절 여부를 걸러내기도 합니다. 해당 논문을 카피킬러 시스템에 넣으면 이 카피킬러가 여러 많은 선행 논문들과 많은 논문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 표절률을 자동 추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표절을 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논문을 썼다면 카피킬러의 표절률이 저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학자 출신의 홍익표 대표님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카피킬러를 신뢰할 수 없다.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되신다면 교육부 장관이 카피킬러를 못 믿겠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이 높게 나와도 나 저거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 장관님께서 저러셨습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카피킬러라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논문 표절을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논문의 그러니까 얼만큼의 그 다른 논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학계에서는 2차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용을 정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진수 후보자가 카피킬러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카피킬러만으로 단정지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맞았겠죠.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가정,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큼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됐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 한 30% 정도를 넘으면은 대체로 카피킬러의 30%를 넘으면 사실은 논문 표절을 할 수 있는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죠, 사실은.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엄격하게 해서는 이런 겁니다. 논문의 두 단락, 패러그래프, 두 패러그래프가 동일한 그 어떤 어떤 다른 사람의 저작권에서 동일하게 인용이 됐을 경우 두 단락을 인용 없이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카피라고 얘기합니다. 카피다. 예, 그러니까 두 단락 정도 그대로 인용할 경우, 뭐 한 단락 정도는 약간 예외로 봐주는데 두 단락 정도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카피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카피킬러 그렇다면 이제 카피킬러를 넘어서는 이 논문의 독창성이 뭐가 있느냐를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건 얘기한 물론 짧은 시간에 얘기를 못했고 마치 이제 카피킬러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마 조금은 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더 놀랬던 거는 이게 자신의 거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 가로채기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건 그 국가 프로젝트로부터 내가 수주했기 때문에 내가 제1저자가 당연한 거고 도리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학생이 가지고 빌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문 가로채기 문제를 넘어섰는데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영국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학계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에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건희 영부인의 논문 문제를 검증했던 이 범국민검증단에서 어제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카피킬러는 신뢰할 수 없다. 실제 10% 미만이다라고 했지만 의심 논문을 수작업 검열하면 표준율은 더 높다. 우리가 다 해봤다. 저기 160개 논문 다 수작업으로 검증해본 단체잖아요.
제자 연구 가로채기 의혹 관련해서 이공계 관행이다. 내가 수주했으니 제1저자 표기가 당연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 노트 없으면 제1저자 자격도 없다. 이공계도 예외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자의 논문 가로채기가 더 심각하다. 이진숙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 해명대로라면 제자는 사실상 학위가 박탈되는 거다. 그걸 알면서도 저런 건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원준 경희대 교수, 제자 논문을 교수가 제1저자로 쓰면 제자는 쓰지 않았다는 걸 자백하는 셈이다. 이진숙 장관 되면 제자는 사실상 학위 박탈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인데요. 자, 성치훈 부의장님, 예. 그 박사 논문 쓰셨죠? 네. 지금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시죠? 네. 박사 논문 쓸 때 카피킬러 돌려보셨죠? 돌려보죠. 네. 예. 저도 박사 논문 쓸 때 학교에서 아예 카피킬러를 먼저 자체적으로 돌려보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교학처에 제출하세요라는 공지를 받았어요. 석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말은 카피킬러에서도 통과가 안 되면 이 논문은 심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서 카피킬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수많은 석사, 박사 후보자들은 카피킬러 돌렸는데 카피킬러에서 표절률 89%가 나왔네?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거 신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학교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논문인데 보통 비슷한 방법론을 쓸 때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해서 쓸 때 그건 카피킬러에서는 표절하는 걸로 문장으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증을 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카피 안 한 걸로, 왜냐하면 방법론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카피 안 한 걸로 뺀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구차하죠. 아니 학부 이공계 나오셨잖아요. 예. 아무리 이공계라도 그러니까 오타까지 베껴 쓰진 않죠. 그러니까요. 지금 오타를 인정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론을 쓰다 하더라도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 표절률이 높게 나오는 게 찝찝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론도 다르게 문장을 바꿔서 씁니다. 그러면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하나 문제고, 그리고 근데 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논문과 관련돼서는 그 이공계의 그 특징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논문은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썼지만 저는 그 학부가 이공계였기 때문에 이공계에서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생태나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공계 대학원은 그 연구실, 랩실 체제로 운영이 되고요. 다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따오고 연구 설계를 다 해놓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걸 실행을 완료하면은 그걸 학위 논문으로 내는, 그리고 같이 그 논문으로 발표하는 그런 관행은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행이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뭔가 연구 행위를 했던 제자가 그래도 제1저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냐. 교수가 제1저자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2014년에 규정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이전까지 그렇게 좀 나쁜 관행처럼 교수가 제1저자로 올렸던 거, 그래 너네는 교신저자로 올려라. 교신저자는 연구 책임으로 내가 설계를 한 사람은 맞지만 실제 수행하고 끝까지 한 사람은 그 제1저자라는 걸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준이 강화된 게 2014년이에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자 논문 관련돼서 마지막 제자 논문 문제가 되는 게 딱 2014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그냥 해명이나 뭐 변명은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2014년에도 이런 윤리 규정이 강화되고 2007년에도 표절 관련 윤리 규정이 강화되고 이런 윤리 규정 강화하면서 학자들한테 계속해서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네 이거 강화해야 돼. 윤리 더 강화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화하고 계속해서 학자들을 압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교육부 장관이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본인이 그런 거를 2014년까지 윤리 규정이 강화되기 전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과거의 관행들을 그냥 답습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학자들을 계속 압박할 수 있을까? 윤리 규정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사실 의문점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사실 이런 논문과 관련된 건 제가 이공계 관행이다 이런 걸로 좀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아까 저는 고민정 의원의 영상이 전 타격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공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술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아니냐라는 아까 그 인사청문위원회 지적은 전 그게 뼈아픈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실력으로 돌파하기에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뭔가 충분한 실력 검증을 증명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 교육위원장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후보님이 제자가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교신 저자, 일 저자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지금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한 제자들의 뭐 항의나 불만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호소문으로 낸 걸로 그러니까 알고 지지한 있습니다. 건 아는데 네. 그 지지한 거와 달리 네.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 내 거를 가로챘다 이런 항의성의 입장을 낸 제자가 있냐고요. 지금 저한테는 거의 울다시피 제자들이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항의성, 불만을 갖고 있는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 불만이 아니라 아니요, 제 죄송합니다. 말씀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저자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네, 교신 저자로 바뀌었다는 언론 그런 의혹에 거. 대해서 아니,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사람,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한 제자는 한 명도 언론에 없습니다. 공개된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